자, 백분 토론 연장전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할 텐데 이번에는 오늘 오신 23분의 시민 논객 여러분의 좀 더 자유로운 의견을 가지고 편하게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드신 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요 앞에. 네.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선거에서 고무적인 결과를 거둘지 아니면 좀 안 좋은 결과를 거둘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조국 혁신당이 몇 석을 가지고 갈 거냐는 저는 중복되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13%가 선거에도 13% 나오면 그 정도 의석을 가져가겠죠. 6석, 7석.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뽑힌 6명, 7명의 국회의원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정치를 할 사람들이냐. 저는 그거를 유권자들께서 이제 투표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조국 대표 본인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본방송에서 워낙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배지를 달더라도 상실하게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고, 그럼 나머지 분들, 조국 대표가 몇 번을 받고 출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분들이 진짜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로 규정하고 그거와 투쟁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분들이냐, 그분들이 나머지 다른 정치인으로서 정체성은 뭐냐, 도대체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13%의 조국 혁신당 지지는 민주당에서도 아마 가장 선명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을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는 그래도 조국 혁신당이 기존 민주당보다 더 화끈하게 싸웠고 더 화끈하게 비판할 것 같아라는 분이 이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기대 부응을 한다면 검찰 독재라는 걸 캐치프레이즈로 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조국 혁신당에서 공약으로 낸 거 보니까 예컨대 대학 입시에서 기회 균등을 하겠다. 저는 완전히 가장 엉뚱한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대표가 대학 입시에 기회 균등하고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인데 무슨 대학 입시에 기회 균등을 공약을 하는지. 그래서 정치라는 게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내가 검찰 독재 이거 하나 과거의 민주화 시대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른 표결도 온갖 법안 예산에 대해서 표결도 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정견이 뚜렷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그냥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탄생한 정당을 넘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중도의 길을 일 필요가 없다는 당인데 저도 동의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보가 가야 될 길은 뭐냐. 정의당 지금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존재가. 조국 혁신당이 만약 과거 정의당의 그런 진보를 대체하는 당이냐. 그럼 그 사람들이 내놓는 도대체 정책이나 그 사람들 앞으로 6명이고 중요한 6명이 국회 가서 4년 동안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총선 결과가 결정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국 혁신당 같은 당이 나와서 이 지지를 얻어서 원내 의석을 몇 석이라도 진출을 시키는 현실이 저는 너무 좀 참담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한 선명성을 가지겠지만 그 이후에 진보의 내용을 채울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분 질문 한번 해주시죠. 저 뒤에 계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사는 박찬양이라고 합니다.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존부터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좀 계속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제에 대해서 국민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중대선거 어떤 게 좋은 건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님께서는 지금 소선구제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쁜지 또 대안점으로 어떤 선거제를 가져오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시민 논객으로 또 유도 질문을 받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떻든 이 선거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중에
그러니까 유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중대선거구의 장점이 뭐며 또 유시민 작가께서는 소선거구제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죠. 예, 대안이 뭔지. 예, 일단 그럼 먼저 유 장관님, 장관님들 죄송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 진작 장관 하셨어요. 장관을 진작하셨어야 할 분인데. 장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못 말씀하십니다.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진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선거부터. 왜냐하면요. 지금 영남, 호남 이 구도가 지역 구도가 뭐 많이 없어지고 빈부격차나 세대격차가 더 심각하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아직까지 영호남으로 완전히 갈라진 이 구도는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도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저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좋은 분이 저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에서도 당선될 수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좋은 후보만 내면 광주, 전남에서 전주에서 전북에서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선거구제를 하면 한 표라도 이긴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 지역구에서 관할하는. 그럼 그게 51%도 아니라 어떨 때는 뭐 45%, 어떨 때는 3자, 4자가 나오면 30 몇 프로 얻은 사람이 그냥 다 가져가 버려요. 결선 투표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 데가 국회여야 하는데 그러면 33%, 35%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65%의 의사는 전부 사표가 돼가지고 그분들의 의사는 묻혀버리잖아요. 중대선거구제는 그 사표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 사표를 살리면 그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입법의 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젊은 분들은 전부 태어나서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만 해보셨어요. 87년 이후에 계속 했으니까 우리 과거에 중대선거구제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국회의원은 한 지역에 하나만 뽑는 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작년 초에 연초에 약속을 해놓고 그다음에 의지가 없고 뭐 다 싫어하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그대로 가고 비례대표는 위성정당 그건 무슨 그냥 제2중대 아닙니까? 아예 국민의힘은 지금 아예 노골적으로 사무처 제가 그분을 평하는 건 아니지만 사무국장을 그 대표로 여러분들 그분 성함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번 선거 끝나고 22대 국회가 되면 국회가 바뀌지 않을 거다. 좋아지기 힘들 거다. 오히려 더 격하게 싸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도가 하나도 안 바뀌고 제도가 안 바뀌면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국힘 후보들은 거의 안 바뀐 사람들로 가는 거고요.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친문은 다 날아가고 친명만 남는 거예요. 더 똘똘 열심히 싸울 사람들만. 그러니까 22대 국회에 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21대 국회에 보는 이 증오와 혐오의 정치 이게 지금 더 세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고쳐야죠. 이걸 고치는 거를 자꾸 저보고 도덕이다 낭만적이다 그러시는데 아니 이거 안 고치면 그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계속 가는데 어떻게 이걸 방치를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저는 한국 정치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개헌을 해서 고쳐가지고 우리도 뭐 유럽 국가들 같이 내각제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그 방향으로 계속 누군가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우리 이제 유권자들은 어떤 부분에 좀 유념해서 이 총선의 진행 방향을 보면 좋을지 한번 쪽집게 과외처럼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까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얘기해 주셨지만 먼저 유승민 의원님 말씀 주실까요? 글쎄요, 고정 이미 표심을 이미 누구 찍을지 결정하신 분들한테는 뭐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릴 거겠지만 결국 정치는 국민들이 투표로 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도층이다, 무당층이다,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이게 그냥 1번, 2번 관성적으로 찍지 마시고 제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성적으로 찍지 마시고 제발 덜 나쁜 사람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오는 16페이지, 12페이지짜리 선거 공보물도 제대로 한번 안 보고
또 이 그 후보에 대해서 검색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그냥 덜렁덜렁 투표장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런 선택의 나쁜 결과는 결국 여러분들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도 만약 마음이 안정하신 분이 있으면 어느 정당의 어느 후보가 진짜 괜찮은 후보인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할 후보인지 잘 좀 살펴달라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님. 당에서 질책할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애당적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 아니 저 유승민 의원님이 짬짬이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당 디스도 충분히 하시고 오늘 공을 많이 세우셨는데 마지막 말씀을 좀 화끈하게 하셔야지. 그래도 여당을 밀어주셔야죠. 이렇게 그런 뜻을 차마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님은 참 염치가 대단히 있는 분이시다.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을 찍어달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점에서 제가 잘못 보지 않았구나 평소에 그런 것을 재산 확인했고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패널 여론조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일반 여론조사는 후보를 넣고 한 조사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베이스긴 해요. 이게 기초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A당에 투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봤더니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못 찍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투표장에 안 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지지하지 않았던 정당의 후보가 더 마음에 들어. 그 찍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어느 당의 후보로 나왔는지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를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유권자로서의 자세가 엄청 중요하고요. 이제 저는 좀 민주당 당원이 아니어서 이제 당을 홍보해야 될 건 아닌데 당원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약간 빙의해서 말씀드리면 꼭 민주당 후보를 찍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정도? 그러니까 홍색인데요. 아니 비슷비슷하네. 비슷비슷하네. 누가 나은지 잘 모르겠네. 이런 민주당. 왜냐? 그게 저는 이 정부가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도대체가 국회에서 100석 정도밖에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150개 이상 가지면 무슨 짓을 더 할까? 이게 굉장히 저를 공포에 빠뜨리는 상상이거든요. 유승민 의원님은 제가 지난번에 150석이 의미가 있다. 여당이. 150석이 되면 입법권을까지 여당이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100석 미만이 되면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탄핵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뭔가 다르게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여당 150석 이상과 여당 100석 이하만이 의미가 있다. 네. 현실을 변화시킬 거다. 어느 쪽이든. 지금처럼 야당이 180개, 여당이 120개 이 정도 나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 거다. 그 점을 말씀드렸더니 봐라 야당이 200석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는 식으로 저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뉴트럴하게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당이 진짜 150개 이상을 할 수도 있고요. 여당이 100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두 개 중에 한 개를 택하셔야 돼요. 150개 이상 주든가 100개 밑으로 내리든가 둘 중에 한 개를 해야지 어중뛰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이거는. 그 점은 그냥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뉴트럴하게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전국을 바뀔 수 있을 두 가지 케이스뿐이 없다. 예, 예. 네, 이런 의미로 할 말이 이해하시면 될 것 많지만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알겠습니다. 150개 이상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예, 이게 다음에 또 한 번 의미 있는 또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한 번 의미 있는 마지막 토론을 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23분의 시민논객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 유튜브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